저는 성신대학교에서 부동산을 전공하고 있는 정인주 연구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는 사실은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는 갭 투자나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부동산 규제로 해서 가격이 급등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갭 투자가 발생을 했고 지금 상황에서는 또 역전세나 깡통 전세나 이런 게 발생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서 논문을 하나 쓸 수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공통적인 이런 현상의 공통적인 문제가 뭐냐면 전세가율이 되게 높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전세가율이 높다는 부분에 조안해서 이걸 우리가 설명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논문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선행 연구를 보면은 전세 가격이 높으면은 부유의 매매 가격이 높아진다. 그 다음에 전세 가율이 높은 경우에 매매가는 또 음의 관계에 있다. 이렇게 선행 연구들이 되어 있는데 실제 이제 사회 현상을 저희가 좀 살펴보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오르면은 매매 가격이 오르는 데까지 약간의 시차가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전세 가격이 오르게 되고 전세 가격이 오르는 게 이제 매매 가격이 올라가면서 다시 전세 가격이 내려가야 되는 거고요. 매매 가격이 떨어질 때 일시적으로 전세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전세 가격이 당연 내리지 않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전세 가격이 내리게 되는데 이게 이유를 살펴보다 보니까 이게 전세 계약이 매매 계약은 바로 거래를 할 수 있지만 전세 계약은 최소 2년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24개월 차이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현상에 대해서 좀 논문으로 설명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논문을 작성하겠습니다. 시간적 범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게 2013년 3년부터 지금까지 예, 알겠습니다. 사행했고요. 모든 가능한 모든 자료를 해서 저희가 정리해서 만들었습니다. 일반적인 개요 같은 거는 다 아실 것 같고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런 거를 이제 이 현상이 발생한 이유가 보면은 주택의 실제 가격이 내재가 실질적으로 변하지 못해서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면은 이제 전세 가격이라는 게 앞으로 주택 가격을 변화를 예고한 지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전세 가격이 높다가 하면은 만약에 이유 상승한다 이런 차익 거래를 통한 부를 창출해주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지표를 활용해서 정책을 또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갭 투자나 역전세나 깡통전세 이런 부분은 이제 부동산학에서 투자에 쓰는 부분은 아닌데 부분에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택가격의 고용 같은 경우는 수요와 공급 특성 같은 경우는 완전 경쟁 시장에서만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디터블 고용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고갈 시장에서 임대료가 결정되면은 자산 가치 시장에 와서 이 임대료를 자산으로 나눠서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아마 전세 가격으로 저희는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가설 같은 경우는 전세 가격은 매매 가격과 정해 관계에 있다. 그다음에 미분양은 매매 가격과 음의 관계에 있다. 금리는 수의 관계에 있고 통화량은 정의 관계, 소비자 물가지수는 정의 관계, 전세 가격은 수의 관계에 있다. 이렇게 사행 연구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연구 모형 관련해서는 이렇게 전세 가격도 하는데 12개월하고 24개월로 좀 추가적인 부분을 넣어놨는데 이게 나타나는 이유가 시차가 좀 존재하기 때문에 그 전세 가격은 24개월, 최소 24개월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12개월을 주간 내에 넣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갭 투자가 발생하는 부분은 전세 가격이 30%나 이런 데에 발생을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전세 가격이 되게 높은 시점. 그래서 그 데이터를 확인하는데 보통 이제 일반 단지나 개별 단지를 봤을 때는 뭐 90에서 100%도 있는데 이 통계 수치로 봤을 때는 70에서 80%가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거기서 최고 한도이기 때문에 70%, 80%를 변수로 저희가 넣었습니다. 그래서 변수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하고 데이터 같은 경우는 그 KB 국민은행 여기서 데이터를 가져왔고요. 그리고 실증 분석 같은 경우는 이게 매매하고 전세하고 변동되는 부분에서 이게 얼마나 비율에 변동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전체 정부별로 했을 때 매매 가격은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이렇게 막걸리 정도 올랐고 하는데 전세 가격의 변동은 매매 가격보다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데이터는 저희가 나눈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증 분석에 관해서 보시면은 전세 기간별로 이제 전체 기간 정규적으로 보면은 아파트 전세 가격은 매매 가격의 정해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파트 전세 가율은 이제 은행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특이하게 좀 보셔야 될 부분은 전세 가율 70%랑 80%대에는 전세 가율 은행 관계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매매가와 양의 관계에 정해 관계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설명하는 것은 이제 전세 가율을 높일 때 갭 투자가 발생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4개월 후에는 또 은행 관계로 가는 게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24개월 후에는 역전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이제 지역별로 나눠 수도권하고 그 지방 특히 이제 부산 울산 지역을 저희가 특정을 좀 해서 했고요. 그래서 전체 지역 모형은 이제 수도권하고 부산 울산만 되는 게 아니라 전체 지역이고 수도권 따로 하고 부산 울산 따로 해서 뭐 어떤 영향을 좀 미치는지 이 부분에서도 주로 나눠서 분석하면 되겠고요. 정부별로 저희가 하고 정부를 했고 그 연구 결과는 요약을 하면은 이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세 가격은 이제 매매 가격에 정해 관계에 있고, 근데 이제 그 아파트 전세 가율은 원칙적으로 은행 관계에 있습니다. 소외 관계에 있는데 70%랑 80%대에는 정해 관계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갭 투자 효과를 해서 정해 관계에 있을 수 있고, 이게 이제 24개월 후에 갔을 때 갭 투자가 발생하면은 마이너스 다시 은행 관계로 바뀌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나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시사점 같은 경우는 그 부동산에서는 보통 이제 용어를 갭 투자나 역전세나 공동전세나 이런 용어를 쓰지 않고 그냥 전세가율을 해서 동네 관계나 양의 관계냐 이렇게 만든 게 있어서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이 부분은 다른 선행 연구가 크게 없는데 이 부분이 이제 선행 연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추구를 해서 갭투자, 역전세, 깡통전세 가능성에 대해서 데이터로 조금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전세가율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서 여러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을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조금 연구 한계 및 향후 연구 과제에 관해서는 그 연구 한계는 이제 이게 전체 지역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발생하는 건 단지별로 사실 발생을 하는데 이걸 통계로 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그 전국을 대표하는 결과가 아니고 지역적 한계도 좀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정부별 분석은 그 시장 상황에 따라서 고차가지고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 그 연구에서는 이게 그 지표를 기준으로 저희가 데이터를 조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율 기준으로 한 번 더 적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가설, 이 농을 통해서 검증하고자 하는 가설이 실제 단지에 적용될 수 있는지 구체적 개별적으로 좀 나눠서 조금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뭐 향후 해결하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추가적인 연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번째 세션의 사회를 맡은 서울시립대학교 이상진 교수입니다. 저는 전공이 그 조세법인데요. 조세법 연구하는 그 학자에게 실증 논문의 사회를 맡긴다는 건 적절하게 잘 잘라서 빨리 끝내라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좀 세션이 좀 길어진
주길래 뒤에 우연히 이제 책자 뒤에 봤더니 우리 학회 상등에 부동산 영감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토론을 하시는 분들께 발표자 및 그 플로어 계신 분들께 영감을 주시는 토론을 간단하게 해달라. 저희가 마지막 세션도 1시간 넘었는데 엄청 많습니다. 다른 학회에 비해서 저희가 토론자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영감이 가는 토론 1개씩만 지적을 하시고 뒤에까지 다 지났는데도 안 나온 게 있다. 나는 이걸 꼭 얘기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분들께 1분씩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는 방식으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토론의 순서는요, 여기 그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시간을 많이 소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보통 제일 우측에서 하니까 제일 우측부터 본인이 소개하시고 간단하게 한 가지 정도씩만 토론을 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토론 시작해 주시죠. 예, 손현승입니다. 먼저 그 운동문을 연구하신 네 분께 수고에 감사합니다. 그 시의성에 대해서는 왜 말씀을 드리면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구정부에서는 부동산 정책이 26번씩 변경하면서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이 유유적절하게 정책이 이루어지다 있음을 보면서 시의성이 매우 적절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좋은 말씀만 드릴 수는 없고 단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논문 78면에 연구 가설에서 이 변수 정의 있어서 정의 변수와 예부의 변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데 정의 변수는 뭐고 부의 예부 변수는 뭐냐 효과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연구자 네 분께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82면에 시점 분석에서 표를 보시면은 독립 변수와 종족 변수가 있는데 종족 변수와 독립 변수가 있으면은 매개 변수의 효과가 돼서 왜 이 독립 변수에서 종족 변수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문헌에만 의존했고 선행연구에만 의존한 논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세가가 올라가면은 올라간다는 그 지역에 선호하는 지역 주민들이 많이 몰려든다는 것입니다. 지역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전세가가 올라가고 또 전세가가 올라가고 그래서 아파트 매매가가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런 올라가는 부분, 매개체에 대해서 변수가 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야 되며 또 깡통 전세나 갭 투자자가 이루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언급이 되지 않고 선행 연구에 대해서만 의존하지 의존한 연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분께서는 고생하셨고 이걸 한번 재검토하셔서 좋은 논문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분이 너무 서진이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도 제가 한 말씀 드렸는데 부동산 논문이 다른 논문보다는 훨씬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인데 여기에서 지금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면 법률적 분석에서 전세가라는 게 정의가 뭐냐, 전세가를 좀 써놔야 돼요. 이 보면은 아까 지금 쓰신 분이 발표하신 분이 변호사니까 잘 아시겠는데 이 전세권하고 임대차하고는 완전히 전세권은 물건이고 임대차는 이거는 채권이에요. 채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대차 보법 만든 겁니다. 그것도 공법이 아니고 사법이에요. 그런데 전세가는 우리가 전세권이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등기를 해야 돼요. 근데 주택에서 못하니까 임대차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를 전세가가 보증금만 내는
그 임대료는 없이 보증금만 내는 주택에 대한 거라고 이렇게 좀 정의를 해줘야 돼요, 먼저. 그 얘기를 해야만이 법률적으로 합니다. 이게 경제학에서는 아무리 얘기해도 이 얘기가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어떤 분이 경제학을 계속 얘기하는데 그 자기만 계속 맞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끼리 다리 만지고 전체를 못 보는 거예요.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기식을 하는데 제가 석사 논문 그거 심사를 하는데 진짜 아이비리그의 유명한 교수님이 경제학 하시는 분이에요. 그 사람이 박수 치는 게 잘했어. 제가 보기엔 실무에 다 틀렸어. 근데 제가 뭐라 그럴 수가 없어. 실무에 다 틀리거든. 왜? 옆에 또 체면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이론적으로 쓰고 계량으로 쓰시되 계량으로 쓰실 때는 이 보면 변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제가 컨설팅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체 컨설팅 하고 있는데 어려운 게 뭐냐면은 제가 틀리면은 그 회사가 망하느냐 안 망하느냐 그 얘기예요. 여기서 발표하는 거 얘기가 완전히 틀려요. 망하느냐 안 망하느냐인데 직접 내내 가만 닥칠 일들이. 그래가지고 제가 그 시절 시장 분석을 하고 FOMC 뭐 근원물가 CPI 근원물가하고 이렇게 다 하는 게 그런 것들을 조사하는 게 바로 변수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리고 아까 여기서 김승욱 교수가 얘기하는데 부동산의 동산과 차이가 뭐냐. 이 보면 리서치 센터나 이런 데서 안 맞는 게 그분들은 부동산을 공부하지 않았어요. 동산하고 부동산하고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상다수 같으면 제주도나 서울이나 값이 비슷해요. 그런데 땅은 제주도 땅하고 제주도 부동산하고 서울 부동산은 틀리다. 로컬 마켓이 왜 그러냐. 고정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부분을 알고 연결시켜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내구성 때문에 다 틀린 거예요. 만약에 이게 제일 싼 게 가치하고 가격이 있는데 가치가 가격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내구성 때문에. 그런 부분도 구별해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넘었을 때 그 가치 가격뿐만 아니라 또 이질성은 아까 말씀하셨어요. 다 틀려요. 다 틀리가지고 좀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논문을 계량으로 쓰려면은 실무하고 좀 맞춰가지고 써야 돼요. 이걸 갖다가 놔도 누구 뭐라 그래도 이 논문으로 인해서 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 논문뿐만 아니라 다른 논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론, 본론, 결론이 있을 때 서론은 시제를 갖다가 미래형이나 현재형을 써야 돼요. 본론도 마찬가지 현재형 써야 돼요. 근데 어떤 논문을 보면 과거형을 써놨어. 그러면 이게 초록에는 과거형 써도 돼. 다 하고 초록을 만들기 때문에. 그러나 하지도 않았는데 언제 과거형 쓰면은 뒤에 다 보고 했다고 거꾸로 썼다는 얘기밖에 안 돼. 이런 부분들을 좀 해가지고 시제를 갖다가 서론, 본론, 결론에서 그걸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보면은 토론 좀 제가 끝낼게요. 여기서 끝낼게요. 이 아파트 가격의 모형에 보면은 8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그 모형이 보면 부동산 특성인데 아까 내가 물으니까 부동산 전세 가격 특성이라고 얘기했는데 부동산의 특성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정성, 내구성, 이질성 또 그리고 거시기 경제 특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없는 게 매크로 환경에서 컨트롤 할 수 없는 게 부동산 운영한 정책입니다. 정책에 따라서 엄청나게 차이나요.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도 좀 안 되면 더미 변수를 넣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뭐가 하나 있는가 하면 80페이지 하나만 주셔가지고 내가 80페이지 보면 표 1의 연구가설에서 보면은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은 표 1의 연구가설에 보면은 미분양이 매매 가격을 하락시킨다. 부의 영향을 미친다 그랬어요. 그런데 저자는 15페이지가 아니고 이게 95페이지에 보면은 첫 문단에서 아파트 미분양이 매매 가격에 플러스 영향을, 정의 영향을 나타나는 것으로 말하는 선행연구도 동일하다고 했어요. 선행연구가 없습니다, 지금 이게. 그 부분을 조금 봐주시고, 다른 부분은 제가 지적하다 보니까 혼자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으니까 다음으로 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강남대학교의 이재욱입니다. 일단 이렇게 소중한 토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그 발제자분의 글을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법학이 전공이기 때문에 변호사이셔서 더 반가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나온 내용은 아니고 앞으로도 아마 다른 분들이 질문을 안 할 것 같아서 저는 법과 관련된
내용을 좀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임대차 3법 중에서 이제 계약갱신 요구권, 주택 임대차와 관련해서요. 그 도입이 올해 7월 말로 2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8월부터 계약갱신이 불가능한 주택들이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적어도 수도권에서는 전세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걸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에서 이중 가격의 형성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 계약과 이제 신규 계약 간의 가격 차이가 클 거고, 또 임대차가 있는 경우랑 임대차가 없는 경우랑 또 상당히 클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발제자분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제 이 연구에서 아파트 전세 가격과 아파트 매매 가격의 관계를 연구하셨는데, 혹시 이런 연구의 어떤 결과가 또는 결과의 방향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이러한 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의 그 결과를 이제 전제로 했을 때, 이렇게 변하는 현상을 전제로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하고요. 특히 이제 임대차 3법은 전혀 언급을 안 하셨는데, 물론 뭐 반드시 언급하셔야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지금 새 정부도 출범을 했고, 임대차 3법은 축소하거나 폐지하겠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방향은 설정해놨거든요. 물론 이거에 대한 논의도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번 연구가 임대차 3법의 개정 필요성 및 범위에 대해서 어떤 시사점을 갖는지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런 토론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하고 한성대학교에서 부동산을 강의하는 윤선아 교수입니다. 시간 관계상 감사와 치하의 말씀은 제가 안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80페이지 보면은요, 이 80페이지 연구 가설에서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통화량은 매매 가격을 증가시킨다 이렇게 적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걸 증가시킨다고 안 하고 높아진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용어를 좀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전세가율, 맨 마지막에 보면 전세가율은 주택가격을 하락시킨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것도 통상적으로는 주택가격을 하락시킨다가 아니라 전세가율이 높아지면 주택가격이 높아진다거든요. 근데 이건 잘못된 거, 오류라고 보이는, 그렇죠? 예, 그래서 요거 수정해 주시고요. 그 91페이지 보시면은요, 여기 연구의 요약표 9에 보면은 부동산 특성에서 아파트 미분양이 있는데, 모형 2, 3하고 전체기간 지역별 모형 2에서 모두 다 플러스가 나왔어요. 근데 모형 3 전체기간 지역별 모형 3에서는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무슨 이상치가 아닌지, 잘못된 게 아닌지, 그쵸? 예, 요걸 수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윤 교수님께서 앞서서 얘기를 하셨는데, 통상적으로 아파트가 미분양이 되면 가격이 내려가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가격이 올라가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뭔가 다른 원인이 있거나 잘못된 게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좀, 제가 너무 빠르게 해서 메모를 좀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79페이지 보시면은요, 그 데이터를, 그러니까 선행논문을 갖고 왔는데, 선행논문이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선행논문이 이 글로벌 금융위기로 해서 많은 게 이렇게 전환점이 됐을 텐데, 선행논문이 이거하고 너무 동떨어지게 너무 앞이고, 또 뒤에는 너무 뒤인데 그 시차 간격이 너무 넓고, 뒤에 가져온 최근 논문은 모두 교신 저작 거예요, 거의. 그래서 이게 약간 짜고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게 좀 약간 그렇게 거슬렸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지금 논의가 많이 되는 게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서 이게 인플레가 심해져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옛날에는
그 화폐를 찍을 때 금운동으로 찍었기 때문에 시차가 존재를 해서 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이 가더라도 바로 이어지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지폐로 찍기 때문에 이게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계속 연결되지는 게 이제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주택이 오른다 그러면은 보통은 한국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렇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논문을 쓴다면 너무 국내에 머무르지 않고 전 세계적인 다른 도시하고도 좀 하고 이렇게 발전이 됐으면 어떨까 짧게 말씀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웨스트브리치 대표 오인조입니다. 저는 실무적인 일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 논문의 그 디테일한 그 데이터 분석보다는 이 논문을 받아보고 제가 느낀 점하고 좀 아쉬운 점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논문 제목도 이제 그 시사점을 주기 위해서 논문을 주제를 정하지 않았나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역시 내용이 가서 봐도 갭 투자, 역전세, 깡통정세 이래가지고 우리 그 정책적인 아니면 부동산 시장에서 뭔가 그 효과적인 그런 단어를 선택하신 것 같은데 아쉬운 거는 시간적 범위를 이제 2013년 4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이렇게 표시를 해주셨는데 요거를 굳이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이렇게 나누셨어요. 근데 이제 이 논문이 가설을 세워서 툴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데이터 넣어가지고 검정을 해서 실증 분석을 했다 이런 이 흐름인데 이 기본적으로 가설을 만든 툴이 아쉽게도 이제 그 전세가율과 가격 형태 해가지고 그림 1에 나오는 그 툴대로 전세가율이 상승했을 때 하락했을 때 이렇게 구분을 정확하게 한 그 표대로 했으면 좋았는데 결론을 정리해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는 나눠지는데 수도권, 부산, 울산 전세가율 높을 때 낮을 때 하는데 끝에 가서 박근혜 정부 때는 수도권만 언급하고 문재인 정부 때는 부산, 울산만 언급하고 이런 결론이 도출이 되더라고요.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결론적으로 가설의 툴이 처음부터 조금 삐걱거렸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왔다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세가하고 매매가는 실증 분석을 해보면 어떤 정책적인 변수 내지는 이런 종합적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부동산이 종합 항목이다 보니까 그런 툴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 역으로 제가 감히 또 말씀드려보면 차라리 부동산 임대차 보호법 개정 전후에 전세가 비교 이런 거를 해봤으면은 정책적인 시사점이 더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부경대학교 부산 시원에서 올라온 유도 박사입니다. 다행히 회장님과 총장님 비롯해가지고 부동산 학회는 너무 많이 배웁니다. 제가 사실은 경영 박사도 하고 국악 박사도 가지고 있지만 어쩌다 보니까 박사를 치게 됩니다. 부동산학 정말 좋은 학문입니다. 그리고 이번 3월부로 제가 한국자산관리학회에 2년간 학회장을 맡게 됐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만 등록하겠습니다. 75페이지에 전세가율과 가격 행태를 하고 경우의 수를 다 집어넣어놨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앞으로 요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제가 논문을 쓰다 말하는 논문이 있거든요. 한번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명쾌하게 해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명지전문대학의 손진수입니다. 여기 주로 쓰는 키워드들이 보니까 뭐 전세가율, 갭 투자, 역전세, 깡통전세. 논문에서는 잘 안 쓰는 단어일 수도 있는데 현실에서는 매우 자주 쓰는 용어이고 또 현재 또는 짧은 미래에 생겨날 수 있는 문제점 그런 거와 관련된 용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이 분석 결과가 만약에 잘 정리가 좀 된다면
이런 그 시사성이 있는 이런 주제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경고를 미리 해줄 수 있다라고 기본적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때 저희들이 운영했었던 그 부동산 조기경보 시스템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런 것에도 어느 정도 활용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 하에서 이 논문이 이제 정책적으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 하는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조금 보완이 된다면 꽤 괜찮은 논문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있는 통계 분석에 요약이 된 게 표 9 같은데 이 표 9를 기초로 해서 여기에서 이제 차이가 생겨나는 것들을 주로 축소를 해내고 그다음에 지역별, 시기별 차이 나타나는 게 있을 거고요. 또 그리고 과거 선행 연구와 또 차이가 발생하는 것들이 있을 거고 물론 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이점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조금 더 추가 분석을 좀 한다면 좀 더 명확하게 설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갭투자, 깡통전세, 역전세 뭐 이런 부분, 이런 문제들이 생겨날 수 있는 상황을 좀 더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제시를 해줄 수 있다면 정책적으로 매우 유용한 논문이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고려인터내셔널의 김영준입니다. 저는 이제 학부에서 통역을 했고요. 학위는 부동산학을 했는데 그동안은 이제 부동산 투자운영 팀장, 펀드에서 그다음에 리츠 투자팀장 이런 걸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개발사업 관련된 일을 좀 하고 있고요. 아까 이 주제랑 지금 주제랑 봤을 때 제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생각은 논문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도움이 안 되는 거는 현실과 괴리되는 거는 글쎄요, 그게 제 사회 자원이 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짧게 그 세 가지 케이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2009년에 미분양 사태가 벌어진 거는 2006년, 7년도에 중대형 아파트가 더 완판 행진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공사들이 그거에 착각을 해가지고 40평형대 이상 대형평형을 엄청 공급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분위기랑 겹치면서 수요가 바닥이 나니까 일산, 뭐 용인, 부산 등등에서 미분양이 벌어졌고요. 불꽃질 아파트가 막 생겼죠. 대형 건설사들이 유동성 있게 처하는데 그게 해소가 안 되니까 결국엔 미분양 펀드를 정부에서 간접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살아보고 팔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간신히 불을 껐고요. 그 특이한 시점은 어떻게 보면 시장 실패입니다. 그거를 동작적 물리나 어떤 뭐 다른 뭐 외생변수로 얘기를 하면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어제 그제죠. 그제 제가 다른 데서 이제 뭐 은행 지점장님과 만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재밌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아파트는 후진국 아파트, 중진국 아파트, 선진국 아파트가 있다. 아,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예전에 연탄 아파트 있었지 않습니까? 저기 시민 아파트여가지고 연탄을 굴대가지고 하는 그런 아파트도 이제 있었고, 그다음에 기름 부을 때는 아파트가 있었고, 그러면서 지금은 뭐 가스난방 하고 있는데 현재 MZ 세대나 젊은 세대는 선진국형 아파트를 보고 자란 세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젊은 세대들 눈에는 그 나머지 주택은 주택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나도 그런 주택을 가서 살고 싶고 갖고 싶은데 또 전세로 가자니 몇 억씩 뛰는 게 눈에 보이는데 전세 들어가기 싫은 거죠. 근데 이 몇 년간 우리나라 정부는 임대 아파트만을 공급을 했습니다. 그 임대 아파트에 들어오길 누가 좋아하겠어요? 현금이 전부 다 없을 텐데. 그런 상황에서는 누구나 갖고 있는 인간의 본연적인 욕망을 무시한 상태에서 당신들은 임대 아파트에서만 살아라. 그게 말이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그 현재 그 주택 공급이라는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기존의 주택에 대한 어떤 그 공급도 있지만 신규 아파트 대수가 굉장히 많다. 그런 의미에서 임대 아파트 정책을 어디까지 갖고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강남 아파트 관련인데요. 이분은 선수예요. 선수여서 강남 아파트를 세 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도세 중과도 모두 하면은 파실 겁니까? 그랬더니 왜 파냐 이거예요. 예전에 우리 기성세대들이 그런 얘기 했었죠. 서울을 떠나면 서울에 못 들어온다. 그래서 서울 집을 팔고 지방 가는 거 아니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시골 가서 본주도 못 본 집이니까. 지금 강남 아파트가 그런 현상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 아파트 소유자들은 그 세금의 문제가 아니고 그 강남 아파트를 파는 순간 다시 강남 진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남 아파트는 루이비통 같이 사치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강남에 아파트 한 채 있어. 강남에 살아라는 어떤 그런 마음가짐을 속에서 팔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정책적인 걸 어떤 걸 들이대도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시장의 심리라든가 어떤 그런 거를 좀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좀 돼야 우리 부동산 업계가 발전하지 않겠나 싶고요. 논문 관련해서는 87페이지를 보시면 저는 이제 다른 것보다 전체 기간의 지역들만 좀 눈에 띄어서 봤는데 회사채 수익률이 금리면은 금리가 이게 올라갈수록 플러스 되는 거는 우리 상식이 맞지는 않죠. 금리가 올라가면 부동산이 내려가야 되는데 이제 하위 물량을 보면은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근데 유의율이 없으니까 이제 의미가 없다고 나오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좀 터치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너무 과도하게 모형을 많이 나눈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이라도 좀 더 좀 정치하게 좀 들어가면 좋겠다. 렌트 터널을 보면은 통화력이 올라가서 수도권은 유리하게 나왔어요. 근데 부산은 안 나왔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을 연결을 해서라도 아파트를 샀지 않습니까? 그 당연히 대출하고 이게 상관관계가 있죠. 근데 부산이나 이런 데는 공급이 과다하게 되면은 아파트 가격이 오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대출을 해서 안 사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거에 대해서는 모형을 많이 나누기보다 한 모형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앞선 교수님들께서 말씀하신 그 정책적인 시사점이나 아니면 마케팅이 됐던 좀 사회의 효용성을 느낄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정리가 되는 아주 훌륭한 논문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대학교에서 토지 이용 계획론을 강의 중인 두주호입니다. 우선 81페이지 연구 모형 중에서요. 지금 나열되고 있는 이 변수들은 그것이 결과 변수가 보입니다. 부동산 특성이나 그것이 경제 특성이나 전세가격이나 특성을 결과 변수로 본다 그러면은 저는 발표자께서 원인 변수로 해당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 이슈나 소재 부분, 그 다음에 임대차 관련법 이런 것들도 관련 변수로서 한번 고민을 해보셨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토지 전문가로서 물론 여기는 아파트, 우리 부동산 시장에 토지와 주택 시장이 있어. 캡 투자를 하면은 토지나 주택이나 공동적으로 이론을 반영시킬 수 있는 부분인데요. 말씀 주신 부동산 심리 지수와 같은 시장을 반영하는 변수를 추가하여서 수요자 측면에서 전세가율이 매매 가격에 미치는 어떤 영향 요인이 있다면 한 번쯤은 연구를 해보시면 어떨까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89페이지에 보면은 우측 아래에서 위 세 번째 부산의 경우 현재 아파트 전세가율이 높은 경우가 아니라 낮은 경우 24개월 후 아파트 매매 가격을 하락시킨다. 모든 선행 논문을 보면은 사실은 전세가율이 하락될 때 매매가율은 올라가는 논문이 선행 논문이라 보면은 전체의 논문에서 얘기해 주면 않습니다. 짧은 시간 관계로 그거는 여러분들의 몫으로 하고 하여튼 좋은 논문, 실현 정신이 아주 충만한 논문이라고 평가가 됩니다. 부동산 학은 실용 학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지독 토론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학술 발표에서의 발표 논문은 토론자들로 하여금 다양한 관점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하면 그것만으로 이미 좋은 논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시간에 거기에 결론을 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그런 다양한 그 의견을 반영해서 논문을 이제 수정을 하면 될 것 같고요. 하나는 지적하겠는데 그 77페이지 보기는 그 뒷다발 모형이 있는데 제가 두세 차례 지적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3, 4번면에 있는 그 뭡니까 자산시장의 P/FC는 이게 식이 틀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P 이퀄 알파 컨스탄트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뭐냐면 P 이퀄 A 플러스 BX니까 이건 뭐 중학교 1학년 아는 수학을 볼 수 있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뭔가면은 거기에 왜 그렇게 현재를 하면은 제로부터 시작돼야 되는데 지금 보면 저 자체가 조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뭔가 하면은 부동산 공급을 한다는 것은 가격이 제로라면은 저 생산을 못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 얘기하는 뭔가 하면은 가격이 1이면 부동산 가격이 1이냐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뭔가 하면은 기본적으로 보다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가격이 이상이 돼야만이 그때부터 공급이 된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다시 보완해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지정 토론자 중에서도 혹시 이거 내가 빠진 게 있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없으시면 정말 꼭 해야 되는 거 한두 개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시고. 네, 제가 하겠습니다. 일단 그 페이지 89페이지 밑에서 그 두 번째 줄 보면 아파트 전세가율이 높은 경우도 있는데 이게 교수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이제 오타가 좀 있습니다. 낮은 경우고요. 그 매매가격 상승시키는 하락한다고 이걸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 저희도 발표 전에 체크를 했는데 이게 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그리고 여러 교수님들 제가 지적 부분이 다들 좋은 부분이라서 최대한 저희 논문에 반영할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 여러 가지 코멘트 중에 제가 조금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말씀드리면 이게 선행연구를 그대로 답습한 게 아니라 선행연구가 그냥 일반적으로 돼 있고 사회적 성향이 약간 다른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인트를 좀 줘서 작성한 논문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전세라는 제도가 그 민법에는 전세 제도와 임대차 제도가 채권이 있는데 실무상은 민법상 전세 제도는 거의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는 전세 계약을 몇 번 등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등기를 안 하고 다시 전부 다 전입신고하고 하고 있는데 이걸 채권적 전세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채권적 전세 제도는 그 임대차 보호법 등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물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물건법에 적용한 물건인데 이 부분에서 조금 오해가 있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약간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요. 미분양 같은 경우는 약간 기현상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제 대입 통계를 하다가 보니까 이게 원칙적이지 않은 문제가 부분이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해준 교수님이 계신데요. 그 임대차 3법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거는 시장을 교란하는 사실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법으로 인해서 이제 그 2년이 지났을 때 그냥 이 예외적인 조항을 통해서 실거주 한다고 들어가시는 분도 있고 그 사유가 없다고 해가지고 갱신권을 행사한 분도 있고 해서 일괄적으로 갱신되지는 않고요. 이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한 단지에 보면은 전세가율이 천차만별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법은 개인적인 생각으로 없어져야 되고 시장을 위해서는 그 2년을 하되 가격도 안정적으로 갈 수 있어야 되지 그 향후 2년 갱신됐을 때 4년을 기준으로 해서 미리 전세 가격을 설정한다는 것 자체가 시장을 교란할 수밖에 없는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정책이나 조세나 임대차 3법 관련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하나 있습니다. 손 교수님. 저는 어떤 마이크를 잡자고는 말씀이 아니고 전세에 관해서 법 4조 임대차 기간 등에 관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변호사님 아까 제가 첫 스타트라 이 말씀을 드릴까다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 보면은 지금 물권과 채권
이걸 가지고 우리는 전세가 물건은 주인과 임대차이 동등합니다. 그 다음에 채권이 보증금과 그 보증금만 걸려있는 사람들은 그 임대차 보호법에서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고, 그 다음에 월세와 그 보증금이 있는 것을 갖다 우리가 3개로 구분하고 있는데, 쉽게 해서 좀 제가 비유를 한다면 결혼을 해서 우리가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걸 물건이라고 그러고, 결혼 그냥 사실혼인으로 살고 있는 거를 뭐라고 하면 채권입니다. 그 다음에 연애하고 있는 중을 채권과 보증금을 걸고 얼마 걸고 우리가 월세를 주는 것도 연애 기간이라고 하는데, 우리도 그 두 가지가 상당히 바람만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그 물건을 중시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건물 주인 임대인이 물건 등기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지금 선호를 하지만은 거기에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물건에 우리나라 물건 8가지가 말씀을 하신다고 말했는데, 변호사님이니까 실무적으로 것만 했지 부동산에 접근하지 못하고 이 법을 지금 의문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논문이 더 좋고 또 독자들이 보기 좋게, 변호사님이니까 그 실질적 사회에서만 활용되는 이런 법률 용어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많은 독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논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 정리를 하고 끝내시고 추가적인 질문은 식사하시면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시간은 전체적인 공식 행사를 길게 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지금 질문하신 내용들이 결국에는 임대차 보호법도 그렇고 주택 3법, 임대차 3법도 결국에는 이게 사실은 변수에 관련된 얘기거든요. 변수에 관련된 얘기니까 지금 전세권에 대한 말씀도 결국에는 모델을 구성할 때 정의가 좀 불명하다, 그런게 이런 지적에 불과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을 명확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고, 여기서 공식 답하지 않은 것으로 하고, 구체적인 답은 식사하시면서 하시면 좋겠는데, 성재환 교수가 인상 쓰고 있기 때문에 1분만 주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받아들인 부분은 받아들이는데, 우선 논문에서요, 이 논문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게, 아까 이벤트라고 보신 분들이 계셨는데, 저희는 이제 이게 역전세, 갭투자, 이게 전세가율 상승에 의해서 나타나는 문제거든요. 이 한 페이지 되는 부분을 가지고 이걸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 논문을 쓰게 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는 선행 연구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있냐면 전세가율과 매매 가격은 마이너스 관계까지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런 측면에 지금 논문을 쓴 것이지, 제가 전세 제도라든지 법률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쓴 게 아니거든요. 시장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 예를 들면 갭 투자가 나타나는 지역이 있는지 전세가율에 따라서, 아니면 역전세가 나타나는 이런 부분에 이제 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논문을 보셨으면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게 맞고요. 법률적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제가 생각했던, 우리 저자들이 생각했던 방향하고 전혀 맞지 않다고. 그래서 마무리하면 이 논문을 쓸 때 이런 동기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런 쪽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은 논문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논문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요구사항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너무 뜨거워. 적당히 좀 시켜주시고, 자, 발표자, 투표자 모두 수고하셨다는 박수 주시고, 감사합니다.